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주연님 사연. 예. 우리 조이킴님 사연이죠. 예. 자, 무료 연애 진단에 11월 28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헤어진 지 4달이 다 돼 가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마지막 상담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며칠 전까지도 전 저는 전 남친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도 없었었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심하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서 멘탈을 나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전 남친이랑은 솔로 파티 모임 뭐 이런 거에서 만났다고 해요. 솔로 모임에서 만났고 헤어지기 직전 사이가 틀어졌을 때는 전 남친은 다른 솔로 모임에 가입해서 모임에 나가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가 따라가 가입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홧김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전 남친이랑 헤어지면서 그 모임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남친이 가입한 모임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두 모임이 비슷한 모임이라 두 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전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모임을 간간히 나가더라고요. 저도 헤어진 직후 그 모임에 한번 나갔었는데 심적으로도 안 편하니 재미가 없어서 그 이후론 나가질 않습니다. 사실 처음엔 전 남친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많은 모임 중 저희 집 근처에서 하는 모임에 많이 나가더니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모임 자체 신경을 안 쓰고 안 보고 살았고 전 남친도 10월 한 달 정도는 그 모임에 안 나가니 제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 뒤 11월부터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임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전보다 많이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도 전 남친이 활동하는 모임에 정모가 있었어서 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선착순 모집에서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다른 모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모임 다음날 제가 나갔던 모임에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전 남친이 다른 날보다 모임 방문 횟수가 확연히 늘었어요. 저를 의식하나 싶었고요. 저는 반대로 전 남친이 나갔던 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니 돌아오는 토요일 모임에 주최자의 총무를 맡았더라고요. 전 남친은 등급이 안 돼서 모임을 주최를 못하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건 저도 남들 사연 들으면서 별거 아닌 상황 사이인 건 아는데 제 입장이 되니 모임 주최자가 여자인 거가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의 모임이라 총무까지 모임 주최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전 남친이 한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어요. 거기다가 모임 코스가 저랑 자주 데이트하는 곳이랑 둘이 처음 가봤던 곳이더라고요. 모임 나가는 건 많이 봐서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서 멘탈을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또 의미부여하면 안 되는 건데 2주 전에 전 남친이 그 모임 게시판에 이별 노래를 2개나 올려놔서 그거 듣고도 펑펑 울었다고 해요. 이별하고 처음으로 연락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남친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사귀고 초반에 전 남친이 욱해서 헤어지자고 제가 며칠 뒤에 오해해서 풀고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 했을 때도 잘해보고 싶은데 염치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당장 보고 싶은데 너무 울어서 몰골이 아니라고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남자였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것 알지만 시간이 지나도 처음 헤어졌을 때 가슴에 미어짐이 지금도 생겨서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못 놓나 싶어서 어찌할까를 모르겠습니다.
카톡 프로필은 사귈 때 싸웠거나 싸웠을 때나 헤어지기 직전 사이 안 좋았을 때도 잘 지내는 것처럼 올렸었고요. 돌아다니는 사진은 헤어지고 한 달 뒤쯤부터 올렸는데, 그리고 원래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사진도 잘 올렸었는데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잘 지내 보였나 봐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남자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답인 건가요? 먼저 제가 연락을 하게 되면 언제쯤이 좋을지, 혹시 저게 전 남친의 도발적인 행동이라면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평소와는 다른 절 궁금해하셔서 졸린 눈 비비고 두서없이 글을 남겼는데, 글 올리고 나서는 다시 평정심을 잘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참, 그리고 이후에 사건이 하나 생겨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올려봐요. 전 남친 얘기는 아니고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매일 연락이 오는 거 별 생각 없이 받아줬는데, 이 남자는 전 남친과는 전혀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됐었는데, 얼마 전에 고기 먹자는 거 제가 한번 거절했었고, 어제 또 고기 먹자길래 그럼 너가 사는 거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1차에서 느낀 거는 모임에서는 그냥 장난기많은 어린 남자로만 봤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챙기는 게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2차에서 문제가, 둘 다 술은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스킨십을 살짝 하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오면 받아줄 거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킴 님이 무슨 내가 네 보험이냐? 그렇게 물어봤고, 너가 헤어지고 온다고 해도 너가 매력 어필을 해서 내가 너한테 매력을 느낀다면 그땐 모르겠지만, 난 지금 연락하는 남자들도 있고 혹시 전 남친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든 생각은, 이러다 이 남자랑 엔조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연습장으로 써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끊어내는 게 맞을지 헷갈립니다. 자, 또 생각나는 거는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조이킴님 사연을 갖다 쭉 읽었는데,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예, 상황은, 근데 전체적인 상황 내용을 갖다가 다 이게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음, 글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감정적인 내용이고, 뭐, 딱히 무슨 어떤 사연을 해결해야 될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냥 감정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조이킴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딱히, 어, 뭔가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뭔가 특별한 거는 없어 보여요. 사건 자체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지가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킴님이 이게 이 문제를 갖다가 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예. 전 남자 연락 타이밍, 전 남자친구랑은 헤어지고 나서 뭐 지금도 연락을 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4달이나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락을 해봐도 되죠.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뭐 잘 지내냐. 예. 조이킴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게 무슨 도발이에요. 도발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도발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왜 도발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게 도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남자친구분이 이 솔로 모임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 솔로 모임에서 활동은 원래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에게 딱히 크게 도발을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예. 총무를 맡은 게 왜 도발이에요? 아니, 조이킴님,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친구가 총무 맡은 게 왜 도발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총무 맡으면 안 돼? 이 남자가 여자들의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감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를 맡았던 것 같은데, 이게 도발일까요?
예. 이게 도발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예.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모임장이랑 예, 모임장이랑 같이 모임장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럴 땐 그렇게까지 확대돼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전혀 그 바이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거는 너무 그죠? 예, 확대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예. 몽키 컴쟁이님도 하면서 얘기하시네요. 일단은 그건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은 조이킴님 제 생각은 조금 그거는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총무라는 걸 그 총무라는 걸 맡았더라는 거는 뭐 그 여자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다른 여자들을 갖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조이킴님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도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기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예. 예, 그냥 잘 지내라고 보내고 막 아니 전화하셔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뭐 잘 지내냐고 하고 뭐 카톡 보내셔도 되고요. 예.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조이킴님에게 딱히 뭐 조이킴님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조이킴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어린 남자가 이제 그, 그 나한테 작업을 하는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 조이킴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있죠. 이 남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면 제가 얘기했죠. 고민을 안 하게 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이킴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에 남자분들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조이킴님의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조이킴님 본인의 번호를 모임에 나가서 본인 번호를 따가는 남자들이 많이 없습니까? 왜 이 남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조이킴님의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에 물고기가 몇 마리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 누구예요? 한 마리는 전 남자친구. 두 번째 물고기는 지금 술 먹고 작업한 남자. 이 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줘야죠. 왜 안 줘요? 조이킴님, 조이킴님 줘야죠. 왜 안 줘요? 안 주고서는 왜 어장에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이래. 이 조이킴님의 어항이 있는데, 조이킴님의 어항이 있는데, 물고기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 아이, 조이킴님이 뭐 판단을 하시겠지만, 예. 뭐 조이킴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이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 너무 어장이 없어요. 어장에 물고기가 너무 없으면요, 이렇게 갈등을 하게 돼요. 예. 응? 어장에 물고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이게 너무 본인이, 이게 두 마리의 물고기, 이 한 마리는 약간 장애가 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는 또, 이게, 이 꼬랑지가, 가자미가, 이게 날개 쪽지가 하나 날라간 물고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이킴님 어항에 말짱한 물고기가 없어요. 응? 그래서 조이킴님이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남자친구도 약간 장애가 있죠. 이 두 번째 물고기도 장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물고기만 잔뜩 내 어항에 있지, 실제로는 사냥을 할 만한 물고기가 없어요. 예.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사냥을 할 만한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음?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이킴님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물고기들을 갖다가 사냥할 수 있게끔 번호를 좀 줘야 돼요. 본인이 스타일 뭐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뭐 억지로 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억지로 무조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좀 아닌 물고기도 좀 받아가지고 좀 어항의 물고기를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물고기야. 사실 첫 번째 남자친구도 사실은 좀 문제 있어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전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을 해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두 번째 놈은 사실은 여자친구도 있고 본인이 받아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가지 둘 다 물고기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물고기를 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어항에 물고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물고기라도 일단 채워놓고 생각을 해. 일단 채워놓고 한 5마리는 하고서는 나중에 새로 말짱 안에 들어오면은 얘를 빼내고 새로운 애를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작업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라는 대로 하세요, 조이킴님.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갈등하지 마시고 새로운 물고기들 받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예. 조이킴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채워져 있는데 물고기는 있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해주고 싶다, 이거 뿌려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 작업이 안 되세요. 예. 작업을 하려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물고기들을 공평하게 대해줘야지 작업이 되거든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조이킴님의 선택이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작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물고기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작업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이킴님 아예 작업을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 남자친구에게만 연락하면 안 돼요. 조이킴님 잘 들으세요. 조이킴님은 전 남자친구에게만 연락하면 안 돼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거면요, 다른 남자애들에게도 다 연락을 돌려야 돼요. 아시겠죠? 전 남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 한 명에게만, 물고기에게만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보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보내면 제외도 안 되시니까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예. 다 이 5마리의 물고기한테 골고루 물고기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아시죠? 남자분들 등급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A급이야, 얘는 B급이야, 얘는 C급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이건데 이 등급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한 등급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조이킴 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이 등급을 나눴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어떤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의 전 남자친구를 갖다가 A급에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어떤 비리비리한 철수를 갖다가 C 등급에 놔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철수한테 하듯이 여러분들은 전 남자친구한테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제외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C등급에 있는 철수한테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야 뭐하냐, 야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야 너 얘 전화를 바로 받아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편하게도 얘기하고, 야 나 배고픈데 고기나 사와, 이런 식으로 고기 사줘라, 야 이런 식으로 편하게 대하거든요, 이 철수한테는. 근데 전 남친한테 어떻게 해요? 연락 왜 안 받아요? 지금 연락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제외가 안 되죠. 프레임이 어떻게 달라? 예, 프레임이 달라지잖아요.
얘한테 대하듯이 내가 얘한테도 대해야 되는데 얘한테 대하는 거랑 얘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그쵸? 예, 그런 거죠. 예, 바이준, 예. 제발 받아주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얘한테는 얘한테는 왜 이렇게 편하게, 아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회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유지하는데도 내가 여자친구를 편하게 대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뭐 하루 만나서 원나잇 할 거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10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대한다고요? 불편하게 대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해요. 응? 불편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바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응? 그죠? 이런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외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얘한테 대하듯이 못해요, 얘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철수라는 이 C등급의 남자들에게 하는 대로 계속하면요. 이 철수는 나를 계속 좋아하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애들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내가 쫓아다니는 애들은 계속 내가 쫓아다니기만 한다고. 그죠? 제가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제가 그런 걸 갖다가 여성의 심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 정체성과 이 자존감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예, 정지를 먹게 되는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얘기를 해주니까 정지를 때리더라고 나한테. 야 유튜브에서 이거 그걸 봐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이 금지된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야 그걸 금지를 때리더라. 난 이해가 안 돼.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르쳐 주기는 한 거야. 나는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싫어해서 어쩔 수 없어. 예. 음. 아무튼 아니 뭐 신고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정지를 매기더라고요. 아 그거 이게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튼 여성을 사랑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바이주님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남자분들도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게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여자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결핍이라는 상태를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근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내가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남근기가 있어요. 남근기라고 자기의 성기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내 성기가 어떻게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걸 남근기라고 하는데 그 그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예. 그런 이제 여자분들은 그게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결핍을 느끼고 상대방에게 그런 걸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여자분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여자라는 존재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여자분을 쟁취해야 될 만한 대상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빼앗아야 되는 물건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해 드렸지만 여자들은 빼앗아야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나는 안 그래도 결핍 상태고 나는 참 그 결핍 상태고 나는 사랑받고 사랑에 애정 결핍이 많은 여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나를 빼앗으려고만 하는 거야. 여자들의 그런 성을 착취하려고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응? 여자들은 상처만 예. 여자들은 상처만 받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차라리 초반에 걸리면 상관. 근데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걸릴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자, 아무튼간 예.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주님도 똑같은 문제예요. 바이주님도 똑같은 문제고 예.
여자를 갖다가 착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바이주님도 그렇고 다른 남자분들도 그렇고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분들은 착취하려고 해요. 쟁취하려고 하고 착취하려는 행동을 해요. 예.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텔에 들어가잖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를 들면 여자친구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제가 좀 표현해줘요. 스킨십을 하는, 예, 스킨십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여자분의 옷을 벗기려고만 해. 그냥 어떻게든 여자의 그 셔츠를 갖다 단추를 하나하나 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응? 여자의 단추를 갖다가 풀 생각만 하지 자기가 어떻게 여자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응? 그죠? 이걸 이렇게 건전한 걸 갖다가 이걸 정지를 매기냐. 야,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방송에 정지를 먹으니까 제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음? 한 3개월 정지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아프리카에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 아프리카로 오시면 돼요. 예, 한 3개월 걸릴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에 계속 오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간 우리 조이킴님은 요거 좀 하시고, 요거 제가 얘기한 거, 내가 다른 애들을 갖다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든 남자든요, 어떤 사람을 작업을 하고 제외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공평하게 대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이준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남자분들 썬그리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른 여자들과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C라는 C등급에 있는 여자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상대방을 막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막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내 입장에선 되게 막대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상대방 갖다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떠받들이는 건요, 인간관계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사랑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외하시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이건 잘못된 패러다임이고,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 아시겠죠?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는 게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여자친구를 편하게 대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해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을 떠받들어 주거나 남자친구를 떠받들어 주면은 그걸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자친구도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예, 대부분 C 방식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지, 대부분 A 방식으로 하면 여자친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막대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편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막대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